강원도에서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1.5단계로 완화됐습니다. 영업시간 제한이 해제됐고 강원랜드 카지노는 재개장했습니다. 군부대 내 거리두기가 2단계로 하향 조치되면서 오늘부터 군장병 휴가가 재개됐습니다. 코로나19 예방 백신 접종이 도내에서는 오는 26일 요양병원과 시설 이용자, 종사자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강릉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에 감염된 야생 멧돼지가 포획돼 동해안으로의 확산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설 연휴 뒤 첫날인 오늘 도내에서는 코로나19 확진자 3명이 발생했습니다. 횡성에서는 터키에서 입국한 서울 시민이 자가격리 중에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원주에서는 인천 부평구 확진자의 가족이 병원 입원 중 양성 판정을 받아 음압병상으로 옮겨졌습니다. 고성에서는 집단 감염이 발생한 서울 순천향대학병원에 입원 중인 가족을 간병했던 60대 여성이 확진됐습니다. 현재까지 도내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수는 1,776명으로 늘었고 사망자는 36명입니다. 오늘부터 도내 사회적 거리두기 수준도 2단계에서 1.5단계로 완화돼 다중이용시설 영업 제한이 해제됐습니다. 강원랜드 카지노와 호텔도 오랜만에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조규한 기자입니다. 강원랜드 카지노 입구에 손님들이 드문드문 오갑니다. 지난해 12월 8일 코로나19 확산으로 문을 닫은 이후 69일 만에 영업을 재개하자 손님들이 다시 찾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나 자체 방역 수칙에 따라 카지노 안에 머물 수 있는 최대 인원은 여전히 1,200명에 불과합니다. 방역 문제로 카지노 동시 체류 인원의 20% 정도로 고객 입장을 제한하고 있고 이에 따라서 그동안 휴직에 들어갔던 직원들도 모두 복귀하였습니다. 카지노 영업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인근 상인들도 기대와 함께 걱정을 안고 있습니다. 카지노 영업이 제한적으로 이뤄져 손님이 얼마나 올지 모르는 데다 코로나19가 언제 다시 확산될지 우려되기 때문입니다. 지금 뭐 2달 정도 기다리다가 열리는 거라 기대는 하고 있는데 아직 좀 며칠 더 기다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비수도권 지역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1.5단계로 완화되면서 식당과 카페를 비롯해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 제한도 대부분 풀렸습니다. 밤 10시까지였던 영업시간 제한은 일주일 만에 아예 사라졌습니다. 반면 유흥업소들은 오후 10시까지만 영업할 수 있습니다. 또 직계 가족을 제외한 5인 이상의 사적 모임은 여전히 금지됩니다. 이렇다 보니 제한 규정이 많이 풀렸어도 아쉬움을 나타내는 반응이 적지 않습니다. 영업 제한이 풀리긴 해도 인원 제한 때문에 5인 이상의 집합 금지라는 그 인원 제한 때문에 큰 기대는 안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일단 어느 정도 인원이 좀 들어와야지 좀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뭐 기반이 되는데. 한편 지자체들은 코로나19 확산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있는 만큼 개인과 사업장의 방역 수칙을 꼭 지켜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조규환입니다. 국방부도 군부대 내 거리두기를 2단계로 낮추고 오늘부터 군장병 휴가를 시행합니다. 군 당국은 코로나19 진단검사 능력 등 휴가자 방역 관리가 가능한 범위인 부대 병력 20% 내에서 휴가를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평일 외출도 해당 시군에 일주일 내로 확진자가 나오지 않은 경우에 허용합니다. 다만 주말 면회와 외박은 계속 통제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정부의 백신 세부 시행 계획에 따라 강원도 첫 접종이 오는 26일 요양병원과 시설 이용자, 종사자들로 정해졌습니다. 다만 65세 이상 고령층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효과에 대한 논란이 일면서 일단 2, 3월 계획에서 제외됐습니다. 허주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강원도 첫 접종 대상자는 요양병원과 시설 65세 미만 이용자와 종사자 8,500명입니다. 접종 날짜는 26일, 백신 종류는 아스트라제네카입니다. 고령층에 대한 효능을 두고 논란이 일자 65세 이상은 일단 제외됐습니다. 65세 이상 분들한테는 안정성을 최대한 확보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 그렇게 봤을 때는 우선 임상시험을 많이 해서 안정성을 확보한 다음에 접종하는 게. 도내 코로나19 치료병원 종사자 1,170명은 계획대로 이달 말부터 다음 달까지 자체 접종 등을 통해 화이자 백신을 맞게 됩니다. 고위험 의료기관 종사자 9,900여 명은 자체 접종으로
역학조사관과 119 구급대 등 코로나19 1차 대응 요원은 보건소를 방문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게 됩니다. 2차 접종은 화이자 백신이 3주 간격, 아스트라제네카가 4주 간격으로 이뤄지는 걸 감안할 때 5월까지 진행될 걸로 예상됩니다. 7월부터는 도내 일반 성인 95만 명에 대한 접종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65세 이상 고연령층의 접종이 계속 미뤄질 경우 하반기 의료 행정 인력의 과부하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접종 계획에 대해서 정부가 고민하고 전문가들과 협의하고 그런 근거들을 마련을 해서 접종 계획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3순위까지 넘어가지 않도록 관리하겠습니다. 주로 일반 성인을 담당할 지역별 접종센터에는 화이자와 모더나 백신 보관을 위한 초저온 냉동고가 설치됩니다. 춘천 접종센터로 지정된 봄내 체육관입니다. 이곳을 비롯한 시군별 접종센터는 오는 4월까지 구축될 예정입니다. 상대적으로 보관이 용이한 아스트라제네카와 얀센 백신은 민간 위탁 의료기관에서 맞게 됩니다. 강원도는 오는 19일 춘천시 보건소에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이송 모의 훈련을 실시하는 등 사전 점검을 통해 미비점을 보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허주입니다. 강릉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에 감염된 야생 멧돼지가 처음으로 발견됐습니다. 발견된 장소는 당초 알려진 사천면이 아닌 주문진읍 향오리로 변경됐는데요. 동해안 일대 확산 가능성에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홍한표 기자가 보도합니다. 강릉시 주문진읍 향오리의 한 야산입니다. 이곳에서 지난 11일 수렵인에 의해 포획된 멧돼지를 대상으로 아프리카 돼지열병 ASF 검사를 진행한 결과 양성으로 최종 확진됐습니다. 포획 장소가 당초 알려진 사천면에서 주문진읍 향오리로 변경되면서 방역대에 속한 농가 역시 변경됐습니다. 발견지로부터 반경 10km 이내인 농가 7곳에 대해서는 방역 대책을 더욱 강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거리가 3km 이내인 초근접 농가도 한 곳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사육하는 돼지만 2만 5천여 마리로 방역당국은 동물위생시험소에 긴급 정밀검사를 의뢰했고 현재 음성 판정이 나왔습니다. 걱정이 많이 돼서 개체수가 많아가지고 접근하지 말라고 멧돼지 울타리, 농장 보호 울타리를 1차로 다해놨어요. 1차 피제를 다 해놓고. 농장들은 음성이 나왔어요. 강릉시는 또 이동 제한 조치를 내려 차량과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는 한편 돼지와 분뇨의 반출입을 금지하고 감염을 막기 위해 방역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양돈 농가 진출입로에 추가 소독을 진행하는 한편 양동 농가에는 생석회나 소독제, 멧돼지 기피제를 추가로 공급할 계획입니다. 일단 저희 방역대 안의 농가들은 정밀 검사를 거친 뒤에 출하가 가능하고요. 멧돼지에 의해서 전파되는 점을 감안해 가지고 농장에는 그 멧돼지 기피제라든가 그 생석회 벨트라든가 구축해서 방역에 임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번에 발견된 야생 멧돼지는 양양군 현남면 7차 지점보다 약 5km가량 남동쪽에서 발견된 것으로 알려져 동해안 시군 확산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강원도에는 이번 강릉권을 포함해 모두 9개 시군에 걸쳐 발생 건수는 579건으로 늘었습니다. MBC 뉴스 홍한표입니다. 태양광 발전기를 설치하면 전력발전 수익금으로 설치 비용을 부담하고도 다달이 20만 원 이상의 용돈도 벌 수 있다. 업체 이런 설명을 철석같이 믿었다가 수백에서 수천만 원 대출을 떠하는 농가가 적지 않습니다. 황구성 기자입니다. 지난해 3월 태양광 발전기를 설치한 70대 김길진 씨 부부. 자부담은 필요 없고 매월 20-30만 원의 수익이 생긴다는 말에 발전기를 달았는데 결과는 황당합니다. 한 달에 50만 원씩 들어온다던 전력발전 수익금은 업체 설명보다 적었습니다. 가장 많은 달에 고작 21만 원, 어떤 달은 한 푼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설치 다음 달부터 매달 26만 8천 원씩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갔습니다. 이거 할 때 10원도 안 줘도 된다 그랬어. 그래놓고 3,300을 내가 갖다는 게 난 이해가 안 된다고. 용돈을 벌기는커녕 매달 설치비를 부담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 같은 사실을 최근 통장 정리를 하다 알게 된 김 씨. 확인 결과 발전기 설치에 필요한 줄만 알고 도장을 찍었던 서류에 농협에 3,300만 원 대출 문서가 섞여 있던 겁니다. 매달 빠진 돈은 이 대출금의 원리금인데
앞으로도 13년을 더 내야 합니다. 해당 농협은 대출 서류에 도장이 찍혀 있다며 김 씨 잘못이라고. 근데 방에 가서 대출 서류 받은 것 같은데 어머니 옆에 계시고 나는 몰라 내 대출을 해주지만 어머니가 뭐 모든 계약을 했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설치 업체는 일부 홍보가 과했을 수는 있지만 법적인 문제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연세 드신 분들은 그때 그 당시에 영업이사님들하고 얘기할 때와 그 나중에 기억하는 이게 사실은 저희하고 조금 갭은 있어요. 2019년 국정감사에서 확인됐던 농협의 대출 실적 쌓기, 즉 농촌마을에 태양광 발전기를 무상으로 설치해준다 해놓고 실은 대출을 발생시키는 영업 방식과 거의 일치합니다. 금융감독원은 농협중앙회에 지역조합별 재조사를 명령하는 한편 자체 조사에도 착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황구선입니다. 강릉의료원이 2024년까지 398억 원을 투입해 공공병원 기능을 강화합니다. 강릉의료원은 올해 기본계획과 설계를 거쳐 2024년까지 398억 원을 들여 현재 137개 병상을 300개 병상 규모로 증축하고 진료과는 12개에서 20여 개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또 노인 인구 비율이 늘어남에 따라 보호자 없는 간호간병 통합병동을 올해 24개 병상에서 시작해 병원 증축이 완료되면 100여 개 병상으로 늘릴 계획입니다. 한편 병원 증축 규모는 기본계획 용역 결과가 나오는 대로 확정할 전망입니다. 강원도와 충청북도 7개 시군이 동서고속도로 조기 개통을 염원하는 릴레이 챌린지를 시작했습니다. 동서고속도로 추진협의회를 구성하고 있는 태백, 삼척, 동해, 정선, 영월, 단양, 제천 등 7개 시군은 사업 조기 개통의 필요성을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이번 주부터 최승준 정선 군수를 시작으로 릴레이 챌린지를 이어갑니다. 릴레이 홍보 챌린지에는 시장 군수를 비롯해 기초의회 의장과 기관단체장 등이 참여합니다. 한국관광공사의 비대면 관광지 마케팅이 세계 3대 관광 박람회인 피투르에서 국제부문 우수 사례로 선정됐습니다. 피투르 측은 한국의 비대면 관광지 100선이 코로나19로 위기를 맞은 관광 생태계를 보존하고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을 위한 새로운 여행 모델을 제시했다고 평가했습니다. 한편 강원도에서는 여름 비대면 관광지 100선에 동해 논골담길, 삼척 이사붓길, 춘천 의암호 자전거길이, 가을 100선에는 정선 하이원 트레킹길 등 5곳이 선정됐습니다. 정부가 코로나19 피해 업종에 대한 선별 지원 우선 방침을 공식화하자 강원도도 자체 4차 재난지원금을 정부 지급 대상과 시기가 겹치지 않도록 선별 지원하는 쪽으로 방침을 굳히고 있습니다. 강원도는 정부 지원을 받기 어려운 저신용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대출을 확대하거나 구인 구직자 고용을 연계한 지원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재정 상황을 고려해 지원 규모는 1,000억 원 이내로 재원은 4월 추경을 통해 마련할 예정입니다. 동해시의 한 가구 한 사람 무료 검사가 46.8%의 검사율을 기록하며 종료됐습니다. 동해시는 최근 2주일가량 신규 확진자가 없어 지난달부터 20일 동안 진행했던 한 가구 한 사람 진단 검사를 종료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검사로 동해시 4만 2천여 세대 가운데 2만여 세대가 검사를 받아 무증상자와 가족 등 7명의 숨은 확진자를 찾아냈습니다. 오늘부터는 확진자의 접촉자 등 우선순위에 의한 진단검사만 동해시 보건소에서 무료 검사가 가능하며 나머지 경우는 병원에서 유료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삼척시가 출산장려금 지원을 확대했습니다. 삼척시는 출산장려금 지급일로부터 지원 대상자와 출생아 모두가 2년 이상 삼척에 주소를 유지할 경우 2019년 1월 1일 출생아부터 소급 적용해 100% 추가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삼척시는 그동안 첫째 100만 원, 둘째 150만 원, 셋째 이상 200만 원씩 출산장려금을 각각 1회 지급했습니다. 태백시는 환경미화원의 부상을 방지하기 위해 100리터 쓰레기 봉투 제작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대신 4월부터 75리터 봉투를 판매할 계획입니다. 태백시는 100리터 봉투로 배출되는 쓰레기의 무게가 30kg이 넘어 환경미화원들의 부상 문제가 꾸준히 제기됐다고 밝혔습니다.
태백시는 또 1, 2인 가구가 늘어나는 점을 감안해 5리터 종량제 봉투를 신설했습니다. 이번 설 연휴 강릉 지역을 방문한 차량은 지난해 추석 연휴 때보다 늘었지만 관광지 방문객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릉시에 따르면 지난 10일부터 13일까지 강릉 지역 고속도로 나들목 4곳을 이용한 차량은 하루 평균 3만 700석 대로 지난해 추석 연휴에 하루 평균 3만 83대보다 2.1% 늘었습니다. 반면 오죽헌과 소량수목원, 바다부채길 등 주요 관광지 4곳의 방문객은 하루 평균 5,770명으로 지난 추석 연휴보다 10% 줄었습니다. 강원도 교육청은 오늘부터 19일까지 반부패 청렴정책 전반에 대한 의견 수렴을 위해 교직원과 공사, 물품, 용역, 급식, 현장학습, 방과 후 학교 관계자를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합니다. 도교육청은 이번 조사를 통해 청렴정책에 대한 공공 민간 분야 간 인지도와 체감도, 부패 취약 분야 진단 등 반부패 청렴정책 제도 개선을 위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입니다. 도교육청은 대한건설협회와 전문건설협회, 전세버스 운송사업조합의 설문조사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어제 오후 삼척 임원항 인근 해상에서 조업 중이던 선장 1명이 실종됐습니다. 동해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어제 오후 4시쯤 임원항 북동쪽 2.4km 해상에서 임원 선적 1.46톤 어선이 연락이 두절됐다가 발견됐지만 홀로 조업에 나섰던 선장 69살 A씨는 실종됐습니다. 해경은 경비정과 항공기 등을 동원해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정선군이 지역의 청년 인구 지키기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정선군은 지난 2018년 청년 지원 기본조례를 제정한 뒤 청년정책위원회를 구성해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특히 폐광 지역 3개 읍면에 청년 활력 거점을 설치해 일자리 창출과 주거 복지 향상에 힘쓰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의 지역사회 활성화 기반 조성 사업에 선정돼 올해 국비와 군비 8억 원을 투입해 농촌 지역 청년들의 활동 공간과 프로그램을 개발할 계획입니다. 삼척시가 일부 공영 주차장을 6월까지 한시적으로 직접 운영합니다. 해당 시설은 중앙로와 척주로, 대학로 등 6개 구역의 노상 또는 노외 주차장으로 민간 위탁을 위한 입찰이 유찰된 데 따른 조치입니다. 삼척시는 지경을 통해 얻은 자료를 근거로 적정한 위탁료를 산출해 민간 위탁으로 다시 전환할 계획입니다. 강릉시가 지능형 교통체계 ITS 사업의 일환으로 국도 6호선과 7호선 교차로 22곳에 좌회전 영상감응 신호체계를 구축합니다. 강릉시는 기존의 일괄적인 신호체계가 아닌 좌회전 차량이 있을 때만 교차로에서 좌회전 신호를 주는 좌회전 영상감응 신호체계를 상반기까지 구축해 교통 흐름이 보다 원활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또 이달 안으로 도심교차로 300곳에 실시간 모니터링으로 교통 상황 변화에 대처하는 교통신호 원격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강원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